법위에 군림하며 자기들끼리 죄를 덮어주던 철옹성 이프로스가 2026년 현재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총장을 정조준하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70년 검찰 카르텔의 최후 기록. 그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그 해괴한 시간 단위 법리가 단순한 해석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법조 카르텔의 합작품이었을까요? 이제 그 설계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고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청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살펴보려 오늘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장실 PC에 이어 대검 간부급 PC까지 범위를 넓혀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입니다. 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이 지금 심우정을 중점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을 압수수색한 건가요? 그렇겠죠. 사무실을. 그렇겠지. 예. 네. 예. 근데 지금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하는 거랑 연결돼 있겠죠? 그렇지. 이프로스 예. 서버가 압수수색도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금 2주에 걸쳐서 계속 압수수색. 중간에 물론 기술적인 문제로 좀 텀이 있긴 있었지만은 2주간 계속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추가로 압수수색을 이프로스 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뭔가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뭔가를 거기서 발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발견했고 그걸 통해 더 발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저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렇지. 맞아요. 그럼 저희 가가지고 온갖 것마다 앉아가지고 투집 잡고 있을 거예요. 법에 의하면 이게 안 되고 뭐 이거를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런 예. 거 갖고 한 건당 하나씩 시비 붙어가지고 1시간 반씩 시간 끌 거라고. 저는 이제 이프로스 지금 압수수색이 뭔가 굉장히 지금 트리거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기서 주로 지금 종합특검에서 보는 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심우정이 당시에 이제 일단은 계엄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요거 하나 하고 더 중요하게 지금 보는 게 윤석열 구속 취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왜 그랬느냐? 요 부분을 지금 이프로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 그걸 그 중점적으로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했어요. 내란범인데 구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그것도 정말 이상한 논리로 우리 직위원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정말 이상한 알 수 없는 논리로 네. 구속 취소를 했는데 당시에 수사팀은 이걸 즉시한 거 하자고 의견 올렸다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중간에 슥 사라지면서 항고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기에 뭔가 관여를 했다면 정말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수사팀장이 서울고검장 박세현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박세현이가 나왔잖아요. 네. 박세현은 예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박순용 씨의 아들입니다. 네. 심우정은 충남지사를 지냈던 심대평 씨의 그렇죠. 아들이에요. 네. 심대평 씨가 박순용 씨가 모르는 사이냐? 아는 사이예요. 네. 그럼 쟤들은 검찰총장하고 서울고검장으로 처음 만났냐? 20대 때부터 친한 사이예요. 그렇지. 제가 저하고도 다 아는 친한 애들이야. 예. 그러네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박세현이가 심우정한테 끝까지 개길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면피할 얘기 정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심우정이는 본인이 그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했느냐? 제가 심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럴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네. 남이 시킬 때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본인이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만들어가지고 치고 나가지 않아. 그래서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킨 거라고 윤석열이가. 근데 저거를 심우정이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시켜서 했는데 누가 시켰어요? 박성재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김주현이도 있고
다 그렇게 하려고 심우정 검찰총장 꼽아놓고 네. 그 심우정이가 과장일 때 직속 상관이었던 박주현이 민정수석으로 가 있었던 예. 거고 기수로 엄청 차이가 나는 박성재가 김주현, 법무부 장관. 김주현이 민정수석. 예, 김주현이 민정수석이고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윤석열이가 심우정이를 뭐 완전 꼬마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누가 출세시켜줬는데 이제 은행 갚아야지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런 게 그럼 2%의 그런 증거가 남아있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죠. 했던 게? 거기가 내부 결제하는 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일반 특이한 국민들은 그냥 2%의 검사들 게시판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게시판 기능이 일부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결제 올리고 결제하고 뭐 채팅 기능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메신저 역할도 예. 다 거기서 하고. 그러면은 수사팀에서 올렸을 것이고 예. 즉시 항고하시죠라고 올렸다고 하고 근데 그것이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중간 간부 라인에서 아니면 심우정 라인에서 하지 마라. 예. 그럼 하지 말라고 한 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금 밝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은 비화폰으로 좀 민망한 얘기를 한다면 예. 검사는 2%수 쪽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 이걸 특검이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누구도 털지 못한다는 지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저기 까보면은 일종의 검찰의 속살이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지가 다 드러날 수 있어서 되게 초조할 겁니다.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냐 하면 그동안 무도한 검찰권 남용,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과 수사 종결권과 공소 취소권과 그 많은 권한을 하나의 기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연성 쿠데타로 검찰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대검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심우정 진짜 이가 갈리는 놈 아닙니까? 얘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주죠.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의 수사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검찰이 당시 사건 초기에 내란 초기에 특검 안 하고 검찰에서 내란 사건 수사를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 초기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심우정이죠. 이 심우정이는 이른바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석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서 윤석열을 석방하니까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심우정이가 즉시 항고를 안 하죠. 결국 윤석열은 뻔뻔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게 2025년 3월 17일, 벌써 1년 다 돼가 1년이 지났네.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 피를 거꾸로 솟게 했던 사람이 한 놈은 심우정이고 한 놈은 지기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에 대한 수사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면 둘 다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당시에는 법 왜곡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둘 다 뭘로 처벌받는다?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가 하나도 안 됐었어. 사실 지기현에 대한 수사가 진작에 진행됐어야지 그래서 지기현이가 재판에서 손을 뗐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겉으로는 되게 화려했는지 모르겠으나 내실은 되게 없었다, 부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종합특검이
지기현과 심우정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야, 참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오늘 종합특검이 대검을 압수수색합니다. 이유는 심우정 때문이에요. 심우정은 현재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하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또 하나가 직권남용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검찰이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겠다라고 깔짝댔다고.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심우정이가 그날 밤에 대검에서 대검 주요 간부들을 불러 모읍니다. 박성재만 법무부 관계자들 불러놓은 게 아니라 심우정도 대검 관계자들 싹 불러 모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때 논의했던 게 뭐라고요? 합수부,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이 문제를 논의를 했대라는 거야. 이거 뭡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예요. 비슷한 짓을 누가 합니까? 조희대도 하죠.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심우정과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 아주 호기롭게 마치 자신이 엄청난 수사를 할 것처럼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쳤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내란 특검이 뾰족하게 뭘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심우정과 조희대에 대한 수사였던 거야. 근데 이 조희대와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지금 종합특검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던 바로 그 해괴한 그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희대가 심어놓은 판세가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 법버러지 짓을 심우정이가 그대로 용인해 준 겁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즉시 항고를 할 그럴 의사가 없었죠. 마치 고민하는 것처럼 막 했지만 결국 풀어줘 버립니다.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던 방식으로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리고 지기현은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심우정은 또 이렇게 지기현이 한 방식대로 그거를 용인해 줍니다. 진짜 우리가 기가 찼죠. 그래 놓고서는 어찌 됐다? 다시 시간 단위 계산에서 날짜 단위 계산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차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그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만 특혜를 준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법 왜곡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기현, 심우정 둘 다 법 왜곡입니다. 법 왜곡죄를 판사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법 왜곡죄가 왜 필요 없느냐? 그건 우리나라에 직권남용죄가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도 사실은 법 왜곡을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심우정도 법 왜곡죄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합특검은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심우정만 그렇게 수사할 수 있겠어? 아니죠. 지기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직권남용으로 잡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심우정부터 시작했지만 심우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심우정 윗선으로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기현 당연히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윗선까지 올라가겠지. 왜 그들이 그런 식의 희한한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는 딱 윤석열을 위한 법 해석을 했을까? 그게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수사하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지금 목표가 그건 거죠. 재밌는 거는요. 당시 지기현은 심우정한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심우정은 또 지기현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시작은 지기현이지만 심우정은 지기현이가 도망갈 수 있게끔 즉시 항고를 안 하죠. 이렇게 되면은 심우정은 지기현을 탓할 수 있고 지기현은 심우정을 탓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판사 검사들이 자주 하는 짓이야. 지들이 정말 흉악범을 풀어줘 놓고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둘 다 그 흉악범을 풀어주는데 일조했어. 근데 서로 떠넘기거든요. 그런 똑같은 짓을 누구도 했다? 심우정과 지기현도 했고 그로 인해서 풀려난 흉악범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이 둘은 노골적으로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기현 혹은 심우정 이 뒤에는 분명히 김앤장이 있을 거다라고 말이죠. 사실 김앤장은 이게 거대 로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사실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법조 카르텔의 악행을 뒤에서 조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우정이가 무슨 법조 카르텔이지?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우정의 동생이 있습니다. 심우찬이에요. 이 심우찬 카카오 임원이 됩니다. 이 심우찬은요 육사 출신이고 연손 40기예요. 청와대 박근혜 때 청와대 근무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법률비서관으로 일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심우정의 뒷배가 되는 것은 이른바 검찰 동호회입니다. 검찰 동호회, 자, 이 검찰 동호회는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였어요. 근데 한상대는 윤석열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한상대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 이른바 검난 사태라는 게 터져요. 이 검난 사태를 주도한 것이 최재경 검사장하고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는 최동욱 검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당시 행동대장이었어. 한상대를 엄청나게 모욕해서 내쫓은 사람, 사실 뭐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을 석방시키라고 한상대가 앞장선 거야. 그럼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상대는 윤석열 쪽 일에 손을 안 댔습니다. 윤석열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을 벌일 때 이 검찰 동호회 쪽 사람들이 그 윤석열 편을 많이 들었거든. 그때는 한상대가 그때 거기 동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갑자기 한상대가 윤석열 편을 들고 나서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김주현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은요, 꽤 발이 넓어요. 이 사람 김앤장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 검찰 동호회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 현직 시절부터 그리고 전직이 된 그 이후까지 검찰 동호회에서 아주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현직 시절에도 검찰 동호회 행사만 있으면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 김주현이에요. 근데 이 김주현이 그 참가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그게 누구다? 심우정인 거야. 자, 그러면은 김앤장, 검찰 동호회, 김주현, 심우정, 이 관계가 형성되죠. 심우정 같은 경우는요, 김주현의 거의 꼬붕입니다. 김주현이 거쳐갔던 자리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심우정이에요. 엄청 놀라울 정도야. 그렇게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우정을 움직인 사람은 김주현인 거야. 심우정 같은 사람은요, 새가슴이어서 혼자서는 절대 저런 결정 못 내립니다. 심우정은 저런 거 못해요. 검찰총장 하는 기간 동안 심우정 뭐 제대로 된 행동 보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우정은 윤석열을 석방시킬 수 있는 결론을 지 혼자 못 내립니다.
지기현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로 그런 결정 못 내려요. 누군가가 뒤에서 치시란 거야. 뒷배가 돼줬기 때문에 그래. 그 뒷배에 누가 있다? 지기현 같은 경우는 조이되고 심우정 같은 경우는 김주현인 겁니다. 이들이 어디서 모인다? 김앤장에서 모이는 거야.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김주현은요, 김주현은 윤석열 정권 때 상당히 사실상 실세였어, 실세.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이가 사실 검찰을 장악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은 좀 한쪽으로 조금 검찰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떨어진 검찰 장악력을 누가 회복시켜 주느냐? 김주현이가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김주현이가 민정수석이 되는 이후부터 급격히 검찰들이 완전히 친윤석열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친한동훈이었어. 그러니까 친한동훈이 해체되고 친윤석열로 그냥 싹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계로 치자면 이원석도 사실 친한동훈계에 속해요. 그런데 친윤석열로 돌아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사실은 심우정과 박성재입니다. 둘 다 김주현하고 아주 막역해요. 그러니까 결국 뒤지고 가면은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보면 한덕수도 김앤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뒤지면 김앤장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앤장 조심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아마 이 종합특검에서 이 수사를 계속 제대로만 한다면 결국에는 아마 이 심우정의 뒤에 김주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왜곡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 얘네들이 뒤에서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판결이나 이런 처분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그냥 조작이 되겠어요?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해석이라든지 법 적용을 희한하게 베베 꼬아가지고 생전에 하지도 않는 법 해석을 도입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왜곡은 바로 이런 법조 카르텔, 사실 판사, 검사 개별에 대한 통제이기도 하지만 법조 카르텔, 좋게 말하면 전관예우, 안 좋게 말하면은 아마 판검사 그의 탈을 쓴 양아치지, 법조 양아치, 법조 카르텔이라는 거의 법조 양아치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출석 여부 확인합니다. 네, 박승재 피고 나오셨고요.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장우성 특검보 출석했습니다. 네, 파견검사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검사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법무부 쪽에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법무부에서 보통 계획을 당연히 세울 거고 그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검찰청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청과 대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라인을 정한 다음에 통제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파견 사안이 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님께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 검사 파견권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해외 공관원 이런 데 파견도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해외 공간도 거의 한 10여 곳 정도 지금 검사들이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2-3명 정도씩 파견이 나가는 부처들도 있고, 과거에 사법연수원이 있을 땐 사법연수원 파견은 10몇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부처별로 1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다. 이렇게 좀 뭐 아까 10명 정도 되는 다수의 파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견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게시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수 있는 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파견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 파견을 선발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의 파견 절차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공모 절차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뭐 비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그런 파견 관련된 그런 절차가 비상 훈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뭐 특별하게 뭐 비상 급하게 무슨 파견을 나가는 경우는 수사단 파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공모 절차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예, 특검은 없습니다. 네. 변호인께서는 뭐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네. 예. 그 정인신문차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 거부 사유가 해당되면은 당연히 정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당시 또 정의는 검찰총장이 지휘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괄이나 관리하는 지휘했을 걸 보여서 그 부분을 넓게 정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정인신문차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